이제 진짜 20만 간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갈 수도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우선 지금은 갈 어떻게 수도 보세요?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20만 전자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20만 전자 간다고 해도 지금 나오는 그래봐야 뭐 숫자가 PER로 치면은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 놀라고 있고 외국인도 충격받고 있고 어쨌든 지금 20만 원 가는 것도 뭐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네. 상황에서.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가장 뭐 관심 높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쪽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13만 전자 얘기하지도 못하고 14만으로 막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20만 간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갈 수도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우선 지금은 갈 어떻게 수도 보세요?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증권사의 그 이익 전망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건 나오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8배 뭐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CT만 얘기해드리면 CT증권이 1월 2일 날 보고서 낸 게 그게 좀 크긴 컸어요. 거기서 나오고 나서 그날부터 날아가 버렸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하냐면 90조. 90조 원이면 작년보다 2배 는 거예요. 이것도 많잖아요. 근데 CT는 155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못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 네. 아직까지도. 그럼 지금도 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900조 가까이 되거든요. 900조인데 이게 나눠보세요. 이 900을 그 155조로 나누면 얼마 안 되네, 진짜. 그러니까 PER이 한 6배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만 보면은 이거 13만 원도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익이 진짜 나온다면 네. 155조가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싼 거죠. 그렇죠. 사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진짜 그 정도 나올까? 이제 아직은 100%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간다 안 간다 모르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할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숫자를 보면 이게 숫자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면 CT증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오겠죠.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보는 게 좀 맞았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20만 원 가는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외국인들이 베팅하고 있어요. 뭐 제가 간다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 CT증권의 그 어떤 보고서를 만약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AI 수요가 좀 폭발하는데 젠스당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번에 CES에서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하대요. 뭔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너무 극심하게 좀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뭐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보고서 보고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감은 안 오는데 젠스당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회사들이 오죽하면 거기 판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기 투숙하면서 그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좀 심각할 정도로 공급이 없구나. 그러니까 CT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예, 그 전망치를. 그래서 AI 수요 공급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더 늘리고 싶으면 이 공장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신규 투자 들어가야 되고 투자하면 또 시간 몇 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작년에 변압기 사이클과 거의 비슷해요. 변압기가 그랬거든요. 네. 만들고 싶어도 지금 만들면 5년 후에 공급돼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변압기 수요 폭발, 공급은 없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만 전자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20만 전자 간다고 해도 지금 나오는 뭐 숫자가 PER로 치면은 뭐 비슷한 거죠. 그뭐 한 10배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적정 가치가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 놀라고 있고 외국인도 충격받고 있고 어쨌든 지금 20만 원 가는 것도 뭐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네.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당연히 한 번에 20만 원까지 네, 가지는 그건 않겠죠. 아니죠. 물론 네.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20만 원도 과한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 그 영업이익이 나올 거냐인데 네.
그게 대부분이 지금 D램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HBM 뭐 납품을 하는 건 아니니까. HBM도 이제 근데 이제 거기 조건 요즘에 나오는 건 뭐냐면 HBM4는 엔비디아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20% 정도. 대부분 하이닉스인데 원래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 삼성 그리고 HBM이 지금 수요가 이렇게 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그 원래 HBM도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아진 게 그 AI 수요가 많은 것도 있는데 중국에 지금 트럼프가 좀 큰일한 게 얼마 전에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칩을 수출하는 거 허용시켜 줬어요. 네. 근데 HBM 그 H200에는 HBM3E 그 제품이 8개가 탑재가 된대요. 네. 이게 가장 HBM4 전에 가장 최신 HBM이 이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중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거 받으려고 좀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0 좀 달라. 이제 우리 허가를 받았으니까 쓰겠다. 네. 그러니까 이 주문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또 HBM3를 또 공급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거 물량 또 만들어주면은 다른 일반 D램 있잖아요. 네. 이거 만들 시간도 없어요 또. 그럼 여긴 또 공급이 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긴 또 가격 또 책이다. 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무한 좀 너무 이제 긍정론이긴 하지만 무한해서 이렇게 이쪽이 터지니까 이쪽 하느라고 또 여긴 공급 안 돼서 여기 또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너무 좋은 그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HBM4도 나올 거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HBM4는 아직은 좀 양산은 아니지만 내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에 어쨌든 양산을 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루빈이라는 칩이 나오거든요. 네. 엔비디아 이제 거기에 공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성능이 훨씬 좋고 HBM4는 더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공급은 더 늘리기가 또 어렵고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HBM4도 같이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했던 말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삼성한테 굉장히 호재거든요. 삼성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보다는 일반 범용 D램이 좀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안 좋았는데 지금 그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추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얘가 답을 되게 빨리 하긴 했어요. 그냥 딱 질문하면은 네. 틀린 말이라도 금방 합니다. 네. 그 옛날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물론 이제 선택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요새는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몇 번 돌아가죠. 사고 모드가 있어요. 맞아요. 심사숙고해서 네. 답변하는 거. 그게 생각을 한 20번 한대요. 20번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느라고 아.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 저장하고 생각했던 거 또 그러겠네요. 저장하고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이 줄어든 대신에 추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는 것들을 저장시켜 놔야 돼요. 옛날엔 그거 없어요. 옛날에 그냥 HBM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메모리까지 저장하는데 HBM에 하면 굳이 HBM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좀 싼 일반 D램이나 낸드에 저장시키면 돼요. 장기 기억은 낸드. 낸드는 뭘 하냐면 낸드도 왜 좋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챗GPT가 했던 대화들을 그 옛날 같으면은 그냥 대화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얘가. 네. 근데 지금은요, 이 낸드 기능을 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추론 기능이 들어가면서 나랑 과거에 했던 대화도 이제 저장을 하죠. 예. 네. 이거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비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청했을 때 내 옛날에 했던 얘기 있잖아. 그럼 얘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낸드. 그 다음에 지금 당장 20번 막 생각하는 거. 이건 D램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D램과 낸드 수요가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고 오늘 그 CES 2026 그 기조 연설에서 젠슨이 이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D램, 낸드 이렇게 세 개로 계층화돼서 메모리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네. 이거는 삼성한테 너무 좋은 그림이죠. 젠슨왕이 한 얘기예요, 실제.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너무 좋은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고 20만 원이 진짜 허풍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맞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하이닉스에 견줄 수가 없었잖아요. 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삼성은 옆으로 기고 있었으니까 HBM 수혜를 네. HBM 수혜를 1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AI 사이클 왔는데 엔비디아 타고 그 하이닉스 갈 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었죠.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AI에 이제 범용 D램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대의 역전 현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훨씬 높고 삼성은 아직까지는 범용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범용 D램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범용 DRAM 가격이 폭발하니까요. 이익률이요. HBM을 지금 이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심지어는. 얘기를 저도 봤어요. 네, 그러면 이건 삼성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네. HBM. 그리고 삼성이 조금 그 반도체 공장에 여유가 좀 더 많아요. 하이닉스보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러니까 족족 만들면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반기 지금 구조 자체는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닌데 이 구도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해진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에도 미국 빅테크들이 결국에 뭐 데이터 센터든 계속 AI 관련된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예,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심은 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오라클도 있었고 왜 너네들 돈은 못 버는데 왜 투자만 하냐 이랬는데 지금 CES 2026에서 젠슨항 또 AMD의 이사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컴퓨팅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정말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는 얘기죠. 리사수 CEO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멘트 중에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은 좀 멘트가 뭐냐면 그 했던 얘기 중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구촌에 50억 명이 매일 AI를 쓸 거래요. 뭐 쓰겠죠 언젠간 다. 네. 뭐 시간은 걸린더라도 50억 명. 지금 챗GPT 쓰는 사람이 한 9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50억 명 갈 수 있고 우리 스마트폰 시장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두가 쓸 텐데 그 매일 AI를 쓰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 볼 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 데이터 센터예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랑 달라요. AI 전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그 냉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케이블도 연결해야 되고 AI 전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데이터 센터로는 AI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새로 다져야 돼요. 근데 그걸 짓는 게 한 동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고 미국 짓죠. 네. 저 사우디 짓죠. 아랍에미리트 짓죠. 중국 짓죠. 다 짓단 말이에요. 50억 명이 써야 되니까. 이 수요가 저도 그냥 머릿속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요인지가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2008년도에 아이폰 내놓고 주가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 궤적을 봤죠.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1등 애플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때 물론 애플만큼은 못 갔어도 삼성이 점유율은 그 갤럭시 1등 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때 꽤 의미 있게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회사들, 앱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결국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은 뭐죠?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도 물론 그때는 비상장이지만 기업 가치가 엄청 커졌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도 그걸 편성해서 주가 엄청 오르고 이 거대한 AI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인데 또 어떤 승자들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스마트폰 사이클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좀 그 사이클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거기에 주도주가 얼만큼 갔는지 그런 걸 공부하면 AI 사이클에서 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사이클이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쨌든 편승을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중심은 어쨌든 저는 좀 메모리 반도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확실하게 갈 것 같은 거는 반도체라고 보면 네. 이 반도체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좀 올랐으니까 조금 이거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뭐 이제 소부장 업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눈길을 돌려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이만큼 오른 건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 못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는 못 올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네. 지금 왜냐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투자 사이클은 분명히 올 거니까 이 효과가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순환매가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소부장 ETF도 있잖아요. ETF도 있고 뭐 직접 기업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니까 네. 예, 옥석 가리기는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게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장비가 제일 낫습니다. 장비. 왜냐하면 장비 투자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나서 장비가 있고 되고 그리고 나서 장비가 있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죠. 그때 부품하고 소재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장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제 장비부터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소부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좀 주목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부분을 사람들도 알 거라서 장비가 지금 먼저 지금 튀어 가나요? 아니면 일부 어떤 상황인가요? 오른 것도 있고요, 안 오른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막 보면 반도체 공정이 되게 복잡하죠. 웨이퍼 동그란 데다가 거기다 그렇죠. 막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을 입히는 게 보통 증착이라 그래요. 그거부터 갔어요. 그거 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되게 약간 그 조각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이게 뭐 소재를 입힌 다음에 깎아야 돼요. 깎고 또 쌓고 또 깎고 쌓고 또 깎고 그리고 씻어내고 네. 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반도체 공정인데 그럼 그게 뭐죠? 아까 증착 깎는 거를 식각이라 그래요. 네. 식각 장비 있고 씻는 거를 세정 장비. 얘네가 기본 세트거든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만큼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식각, 세정 뭐 이런 증착 장비 위주로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가 올 한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네.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실화가 현실화되는, 되는 그걸 기반으로 또 한 번의 뭐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과거 가격 기준으로 비싸다 싸다를 논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